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고강도 쇄신안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직면하면서 위태로운 기로에 놓인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의 쇄신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총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하는 의회 독재를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물소대 작전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원래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이 직을 맡은 건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그런 속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혁신안이 비대위 눈높이에 맞으면 좀 논의해보고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 내일 혁신안이 안 올라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비대위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의총에서 논의조차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치 없는 일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위가 제안했던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피해 때문에 이게 좀 미뤄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리게 된 겁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시간을 끌면서 혁신안을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의총 모두 발언에서는 혁신의 혁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혁신안은 폐기 수순이 되는 건가요?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우 때문에 지도부에서 미루고 있다, 시간을 벌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요? 네, 저희 의원들께서 폭우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지역에는 봉사활동을 가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았었던 혁신안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때 나왔던 안들이었는데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고 다음 달 22일로 전당대회 날짜를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혁신위에서 나왔던 혁신안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나오는 선출되는 지도부에게 넘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았던 쇄신안 가운데 무엇보다 특정 의원들을 콕 집어서 거취 표명을 요구한 이른바 인적 쇄신안에 반발의 목소리가 아주 크죠.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장동혁 의원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서로를 겨냥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리됐단 말입니다. 사과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자고요. 누가 잘했습니까? 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해서 졌으면 일단 107명이 하나로 모여서 어떻게 잘 싸우고. 장 의원님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내부 총질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당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 그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탄핵의 바다 속에 당을 아주 바다 깊은 곳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윤희숙 혁신위가 그동안 내놓았던 여러 가지 혁신안들은 개파를 막론하고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쇄신이 오히려 당내에 분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까지 혁신의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자, 국민의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딱 봐도 일단 개파 갈등 그리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탄핵의
늪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는 이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서겠다고 장도경 의원도 나오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의사표시가 없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우리가 비상계엄과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집계되는 이러한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원들께서도 최근에 전환길 씨가 입당을 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당원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뭐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단절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해주는 분들과 함께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특히 전환길 씨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혁신을 하겠다고 이 야심차게 출범은 했는데 전당대회에 완전히 묻혀버려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은 지금 전당대회 누가 출마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냥 쫙쫙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윤인숙 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달라라고 했었던 네 분의 의원들 중에서 장동혁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동혁 의원은 오히려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본 것처럼 윤인숙 혁신위가 나온 안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당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과거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께서 투표로 결정을 해주실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한 달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씩이나요? 하기야 8월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뚫고 혁신의 발을 내디딜지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